퇴직금만 4억 원이다. 이 정도면 나도 퇴직하겠다. 이 말 사실일까요? 아마 사실일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KT는요. 특별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희망퇴직금이 4억 3천만 원이에요. 엄청나죠. NC소프트도요. 뭐 근무 연수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겠지만 1억에서 3억까지입니다. SK텔레콤은 3억이고요. 특히 KT 같은 경우는요. 근무 연수가 많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많다면 이게 말입니다. 4억 3천만 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 5억을 받는 사람, 6억을 받는 사람, 최대 7억을 받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퇴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아마 할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퇴직에 대한 어떤 상황, 나도 이 정도면 퇴직하겠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 참 어떻게 생각하면 구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퇴직금이 얼마가 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대기업마저도 인력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보기에는 희망퇴직 내지는 특별퇴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많이 챙겨주지만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워서 구조조정하는 거구나. 인력 구조조정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퇴직금이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사업 구조조정과 인력 구조조정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도 조용히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KT나 NC소프트나 SK텔레콤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대기업들 보면 삼성전자도 지금 해외 인력을 중심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하고 있죠. SK온도 희망퇴직 받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 VX도 그렇고요. 네이버도 지금 희한하게 말입니다. 인력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신세계그룹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고요. G마켓이나 SSG닷컴에서 말입니다. 기아자동차 잘 나간다고 하잖아요. 여기도 희망퇴직 받고 있고요. 하나시스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진짜 많은 대기업들이 구조조정한다. 과거 말입니다. IMF 때는 한꺼번에 마구마구 쏟아졌지만 지금은 사람들 몰래 이렇게 지금 희망퇴직과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IMF 외환위기 때와 다른 점이 뭔가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다른 점이 뭔가요? 다른 점이 없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제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보세요. 소매 판매 지수 불변지수입니다.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통계 작성 이래 30년 만에 10분기 연속 추락이에요. 10분기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국내에서 안 팔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획재정부가 경제 좋아진다 하지만 지표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지표는 나쁘다예요. 3분기에 좀 좋아졌다. 마이너스 1.9%입니다. 2분기에 마이너스 2.9%보다는 좋아졌다예요. 지금 이것을 보고 있으면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가 아니라 이야기하는지는 모르지만 경제는 최악의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장률도 보면 2분기에 마이너스 0.2% 성장했다가 3분기에 0.1% 성장하는 데 그쳤잖아요. 저성장의 늪에 빠졌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성장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길게 간다. 벌써 어떻게 생각을 하면 10분기 연속이잖아요. 그러면 2년은 잃어버린 2년이 된 거예요. 잃어버린 2년이. 앞으로 3년 4년이 잃어버린 3년 잃어버린 4년 그러다가 잃어버린 10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소매 판매가 10분기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니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은 짐작하실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목이 터져라 이야기했습니다. 최저임금 어떻게 하든 빨리 개편을 해라. 예. 게다가 더 중요한 거 주 52시간제 이거 반드시 개편해야 된다. 제가 목이 터져라 외쳤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좀 연성화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하잖아요. 심지어 말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사람은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을 하겠대요. 미쳤죠. 아니 이게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의 이야기인가 싶어요. 왜? 여러분 10분기 연속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예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들 다 죽어간다는데 거기다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시켜서 주 52시간제 적용하고 그러라는 이야기인가요? 차라리 죽어라 해라. 저는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참 세상 몰라요. 세상을 이렇게 모르니 나라가 이 정도로 됐죠. 대통령 지지율이 19%로 왜 떨어졌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이 힘드니까 그래요. 뭐 김건희 여사의 어떤 활동도 문제지만 전국에 대한 어떤 개입도 문제지만 지금 결국 경제 아닙니까? 경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말 하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닥부터 천정까지 경험하고 갔던 거하고요. 이게 천정에서만 놀았던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거든요. 그러니 경제가 얼마나 나쁜지 모르는 거죠. 저는 이대로면 진짜 최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나도 퇴직해볼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인력 구조조정하는 거다. 물론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지금 퇴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는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창업하지 마세요. 돈 받아서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적어도 한 1, 2년 동안 세상 유람이나 하세요. 내가 잘하는 게 뭔지도 찾고 예, 내가 잘하는 건 뭔지를 찾았으면 공부도 하고 경험도 하고 그렇게 쌓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얘기 제가 강조해서 한다는 뜻입니다.